이 글은 토트넘 팬의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낸 표현이네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한 실망감과 선수들의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시즌 개막전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경기였고 그에 따른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감독의 능력을 비판하는 데에 치중한 반면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름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주포 해리 케인이 이적한 상황에서 토트넘이 5위에 오른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젊은 선수단을 이끌며 새로운 전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예상된 바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네요. 특히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팀 전반적인 기량의 향상이 눈에 띕니다. 반더벤, 우도기 같은 선수들이 리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팀의 미래도 밝아 보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과 실력은 팀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프리시즌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이번 시즌 20골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팬들의 기대가 높은 이유가 분명하네요. 또한 토트넘이 공격진 보강을 위해 베르와 솔랑케를 영입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1억 파운드라는 거액을 투자한 만큼 이들이 팀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지 기대가 큽니다. 특히 솔랑케는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레스터 시티의 스티브 쿠퍼 감독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눈에 띕니다. 그의 전술이 구식이라는 평가 속에서 토트넘이 어떻게 이 점을 공략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쿠퍼 감독의 수비적인 접근법과 달리 토트넘이 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트넘이 전반전에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페드로 포로의 선제골로 경기를 주도하며 상대를 박스 안에 가두는 모습은 팬들에게 토트넘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게 했죠. 하지만 전반전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추가골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결국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레스터 시티가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라인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전술적으로는 단순해 보였지만 효과는 컸습니다. 측면 윙어들을 후방에서 전진시키는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토트넘의 방어 체계가 흔들렸다는 점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한계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동안 플랜 A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상대 팀이 전술을 변경할 때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죠.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간단한 전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후반전에 경기를 주도권을 잃게 된 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팀의 장기적인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축구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는 이 경기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약점을 보완하고 더 다양한 전술적 옵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데뷔 시즌을 맞이하는 감독들은 일종의 신선함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첫 시즌에는 그들의 전술과 스타일이 다른 팀들에게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외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런 신의 감독으로서 첫 시즌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주목을 받았죠.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 시즌부터 시작됩니다. 첫 시즌 동안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다른 팀들은 점점 그들의 전술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감독의 진정한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죠. 첫 시즌의 성공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상대 팀들의 집중적인 분석과 대응에 밀려 실패할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과거 많은 감독들이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경질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상황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는 듯합니다. 첫 시즌에 나름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전술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다른 팀들에게 점차 분석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그의 전술이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의 플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은 이미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접근은 두 번째 시즌부터 상대팀들에게 더 철저히 파악될 위험이 큽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문제는 토트넘에게 있어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난 시즌 동안 수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번 시즌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세트피스에서의 공격과 수비 효율이 모두 떨어지는 상황은 현대 축구에서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트넘이 코너킥 기회를 수십 번 얻어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고 반대로 상대팀은 몇 번의 기회만으로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만들어낸다면 이는 명백한 전술적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로 시즌을 치른다는 것은 리그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현대 축구에서 세트피스 코치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맨시티, 리버풀, 아스널 같은 빅클럽들은 세트피스 코치를 따로 두고 그들의 전략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토트넘이 세트피스 코치를 선임하지 않는 것은 분명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토트넘의 고위직들조차 세트피스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그의 지도 방식이 독불장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막전에서부터 드러난 문제들은 이러한 고집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 기존 방식을 고수한다면 토트넘은 앞으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레스터 시티와의 1-1 무승부는 토트넘 팬들에게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경기였네요. 제이미 바디의 헤딩 동점골과 그의 조롱 섞인 행동은 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고 그로 인해 토트넘은 경기장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바디가 교체될 때 토트넘 팬들에게 레스터 시티의 프리미어 리그 우승 배지를 가리키며 조롱한 장면은 유럽 축구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이는 토트넘 팬들에게 치욕적인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한계입니다. 경기 내내 13번의 코너킥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은커녕 제대로 된 슈팅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세트피스에서의 부진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토트넘의 오랜 약점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를 치르면서 승점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팬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활용법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옵션은 손흥민이 위치한 왼쪽 측면인데 이 강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전술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우도기의 오버래핑과 손흥민의 연계 플레이는 상대 수비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미숙함을 보여줍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선택이 점점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군요. 특히 공격을 우측 측면에 집중시키는 전략이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페드로 포로와 브렌넌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며 팀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포로는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토트넘의 후방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공격에서 공을 빼앗기면 수비 복귀가 늦어져 상대의 역습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는 팀 전체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존슨의 경기력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빠른 쓰레기 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까지 얻은 존슨은 발이 빠르지만 터치와 볼 소유 능력이 부족해 매번 공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로와 존슨의 오른쪽 측면 지원이 계속 실패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효율성을 잃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감독이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수들조차 스스로 문제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변화를 꺼리고 고집스러운 전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수단 내부에서도 감독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한 선수가 차라리 손흥민이 전술을 짜는 게 낫겠다 고 말한 것은 감독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리더십과 역할은 토트넘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팀 동료들에게 기술적인 조언을 하며 훈련 중에도 정확한 킥을 어떻게 구사하는지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죠. 경기 중에는 포지셔닝을 조정해주며 팀의 전술적 흐름을 유지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선수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손흥민이 마치 두 번째 감독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그만큼 전술 이해도와 통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손흥민을 임시 감독으로 세우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 배당 사이트에서도 그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먼저 경질될 가능성이 높은 감독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감독은 경쟁이 치열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에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감독이 빠르게 전술적 변화를 도입하고 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면한 압박은 상당합니다.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술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팬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 사이트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먼저 경질될 가능성이 높은 감독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그가 현재 직면한 위기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전술적 변화와 적응력이 필수적인 리그이며,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감독은 오랫동안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팀의 약점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트피스 코치를 선임하지 않은 그의 결정은 현대 축구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손흥민을 비롯한 팀의 주요 선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특히 손흥민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왼쪽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팀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상대 팀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손흥민의 리더십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가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헌신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어떤 성적을 거두든 손흥민의 역할은 그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